네, 안녕하세요. 나도드피플 운영하고 있는 이렉타르입니다. 오늘 가져온 문장은요. 아마 이 나도드피플 모이신 자기 브랜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도움이 되실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잠도 안 자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에너지가 쭉 빠지는 그런 시기를 꼭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뭐 브랜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혹은 어떤 성과가 나든 간에 초기에는 항상 그래프가 위로 기하급수적으로 쭉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우리 에너지가 굉장히 넘칠 때겠죠. 근데 이제 초중반 정도 되면 이 에너지가 갑자기 또 바닥으로 쭉 꺼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아예 그래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중반 혹은 중반보다 조금 아래 정도에서 잔잔하게 유지하는 그런 그래프를 만나게 되죠. 아마 그때가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 생각이 틀렸나? 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시기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정말 에너지가 많으실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극소수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랄까 이 현타가 오는 순간을 꼭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일단 그러면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래도 좀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습하고 더울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저는 그럴 때는 이 비즈니스 관련된 정보를 지식을 찾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저는 요즘에 그 전태풍 프로 농구 선수 그분 채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웃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길거리 농구 하시는 분들과 1대1을 하시는데 그냥 그런 걸 보면 생각이 없어져서 그렇게 채우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좀 채우는 거. 에너지가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채워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기로에서 브랜드의 성과가 좀 갈리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고 에너지를 채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그냥 갑자기 다른 길을 떠나버리는 것. 물론 저도 그랬던 경험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 선택이 틀렸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걸 돌아보면 결국에 제가 성과가 날 때까지 안 해봐서 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반응이 없었다기보다는 남들에 비해 안 났기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어떻게 따져보면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가깝죠.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반응이 정말 대단하진 않아도 아예 없던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잘하고 있던 거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걸 꾸준히 하고자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소음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해 보이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마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이건 저만의 상황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꽤나 이런 에너지가 떨어진 다음에 마음이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많아서 좀 다시 이제 에너지 좀 찼으면 하던 거 계속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비로소 작은 반응이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최근에 봤었는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구독자 엄청 많은가 봐요. 외국 분이신데 처음 5년인가 3년인가까지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그 몇 년 하다가 어떤 컨텐츠가 사랑받아서 한 번에 구독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반응이 있더니 10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근데 이분이 그냥 우리가 숫자로 몇 년이라고 해서 짧아 보이지 그게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면 와, 이거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걸 버텼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노력했던 기간은 이제 시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꾸준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몇 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년 아니면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또 다루시는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내려놓은 편입니다. 재능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 매일 있습니다. 맨날 있어요. 이 SNS 상에 그렇게 급성장한 사례는 매일 새로운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갑자기 나온 또 새로운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부럽죠. 대단하고 칭송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 더 막 이렇게 끌어오르죠.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꿈이었는데 다른 사람 인정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에게 재능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재능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정말 저렇게 한 번에 터지는 컨텐츠를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기획해서 만들지는 못해도 그래도 컨텐츠는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공법입니다.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기회가 오더라고요.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 분명히 생기고, 남들에 비하면 좋은 성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나도드 피플 채널에도 몇 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16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분, 두 분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빵 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석대로 기획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기회나 운을 만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제가 당장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그런 건 자신 없고요. 근데 확률 좀 높여서 매일 하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에너지가 바닥이 났구나,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네 하면서 약간의 이 자괴감을 느낀 다음에 일단 좀 쉽니다.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좀 에너지가 찼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가던 길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결과를 얻었으니까. 오늘의 문장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무인양품의 상품을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인양품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 혹은 그보다 적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인양품은 사람들 대부분이 브랜드를 동경하던 19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천연색을 내놓은 겁니다. 심지어 표백하지 않은 티슈를 리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일 정도로 새롭고 성숙한 사고방식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의 이해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사의 상품이 10명 중 1명에게 팔렸다고 하면 일반적인 회사는 1명이 아닌 20명에게 그리고 50명에게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개시할 겁니다. 그러나 무인양품은 자신을 이해해준 1명의 고객이 추가로 선택할 만한 품목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많은 품목이 남녀노소, 부자와 서민을 불문하고 무인양품의 사상을 알아주는 고객에게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사상을 이해하는 고객을 위해 품목을 늘린다는 것은 고객의 층을 라이프스타일 축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즉, 무지는 무지의 사상에 공감하여 무지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고객층을 겨냥해서 구색을 넓혀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지의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고객층이 확실히 존재한 것은 아니다. 마케팅 분석을 통해 고객층을 규정했다기보다 새로운 고객층을 아예 만들어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당시 1980년대에는 무지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지가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말이다. 이처럼 무지는 자신의 사상을 이해해주는 고객층을 창조해왔다. 물론 무지의 경쟁사는 상품군별로 존재하며 그들과의 경쟁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처럼 폭넓은 상품군을 통해 형성된 무지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계관은 타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 네, 무인양품 회장님을 인터뷰하신 이 마스다 아키고라는 일본 교수님의 문장입니다. 다들 이제 무인양품을 사례로 들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완전히 대중적인 걸로 만들어가지고 대중적으로 풀어내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지를 오픈했을 그 당시 PB 브랜드였지만 초기에는 우리와 같았어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 1명, 2명, 10명, 20명 그렇게 꾸준히 늘려온 거예요. 여기서 감동적인 문장은 이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많아졌다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가능했던 게 아니죠. 지금은 2020년대, 무지는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버틴 거예요. 버텨서 지금에서야 큰 집단을 의미하는 대중이 된 것이지 대중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많이 지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늘려가야죠. 중간에 지쳐도 돼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이 방향을 틀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도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같은 색깔의 팬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설사 정말 큰 성과를 내는 단기적인 멋진 브랜드와 비교되더라도 그건 남 이야기고 내 브랜드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방향을 틀기보다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지 방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비교 분석을 전체화하면 오해하기 쉽다라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 우리는 매일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잘 되고 어디서 뭐 어떤 결과를 얻었고 그거에 비해서 나는 항상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내 브랜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이나 요리 혹은 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채널과 비교를 하면
사실 너무 작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올바른 판단은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그게 비교가 되지만 사실은 시장 자체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른데 근데 제가 그 전체랑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비교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나도 피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나랑 다른 시장에서 싸움하고 있는 그런 곳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뭐 어디 좋은 플랫폼들에 인터뷰하고 멋있고 대단하다는 그런 브랜드랑 나랑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똑같이 섬기려고 하는 같은 시장의 경쟁자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지신 상태라면 이 이야기도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면 일단 좀 쉬시고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채운 다음에 다시 마음 잡고 하던 거 계속 해보자고요. 아직은 이릅니다.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버텨봅시다. 혹시 몰라요. 무지처럼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거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에이 내가 뭘 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근데 그 기회를 만나려면 계속 해야 됩니다. 힘든데 계속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힘들면 잠깐 쉬되 에너지가 다시 났으면 하던 거 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원 센텐스라는 컨텐츠는 이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문장들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럼 좋은 문장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